네, 안녕하세요. 플러그 파워, 이 회사에 대해 궁금하셨군요.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뭐 99% 이상 폭락했는데도 여전히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데서는 이 회사 기술을 계속 쓴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. 오늘 저희는 릭 오퍼드의 유튜브 분석 영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플러그 파워가 진짜 3년 안을 반등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랑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뭐랄까 극적인 상황이죠. 겉으로 보이는 주가하고 실제 사업이 돌아가는 현장 사이에는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. 오늘 주신 자료 보면서 이 회사가 가진 잠재력이 뭔지 또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단순히 좋다, 나쁘다 이걸 넘어서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뭔지 그런 걸 좀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좀 볼까요? 1997년에 세워져서 그 닷컴 버블 때 1999년에 상장을 했더라고요. 근데 한때 주당 1,500달러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은 1.3달러 수준이라는 건 와, 이건 뭐 단순한 등락은 아니죠. 그렇죠. 이게 뭐 주식 분할 이런 결과가 아니고요. 수년간 경영진이 계속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계속 발행한 그 희석의 결과입니다. 이렇게까지 희석이 됐다는 건 사실 과거의 성장 전략이나 자금 조달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했나 여기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. 현재 주력 사업은 그 젠드라이브라고 지게차 같은 물류 장비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인데요. 이게 수소로 재충전하는 방식이라 충전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. 아, 그래서 아마존, 월마트, 또 홈디포 같은 아주 큰 물류 회사들이 고객사로 있는 거군요. 효율성이 중요하니까. 근데 최근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아요. 작년 매출이 그 전년보다 거의 30% 가까이 줄었고 올해 1분기 매출도 보니까 전분기 대비 또 30% 감소했더라고요. 애널리스트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냥 보유 의견이네요.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고요. 네, 실적만 딱 보면 좀 암울하죠.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가장 큰 기대는 역시 그 전기분해 장치, 영어로는 일렉트롤라이저라고 하죠. 이 시장입니다. 이게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뭐 100배 이상 커질 수 있다.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. 플러그 파워는 이미 8기가와트 규모의 기본 엔지니어링 계약을 확보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아, 엔지니어링 계약. 그럼 그걸 실제 장비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게 관건이겠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일단 유료로 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서 시스템 설계를 도와주고 이걸 발판 삼아서 나중에 대규모 장비 수주로 연결시키겠다. 이런 전략이죠. 이 방식이 만약 잘 먹히면 단일 계약 하나로도 1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,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파이프라인이 지금 수십 개 대기 중이다. 이게 플러그 파워 쪽 설명인데 실제로 계약이 얼마나 성사될지가 중요하겠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다른 승부수랄까? 그건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거, 수직 계열화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비싸게 사오던 수소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비용을 확 낮추겠다 이런 거죠. 맞습니다. 루이지애나에 짓고 있는 공장이 이제 곧 가동될 거라고 하는데요. 그러면 하루에 4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. 지금은 파운드당 한 12달러 정도에 사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자체 생산으로 4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면 와, 이건 뭐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재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죠. 여기에 더해서 프로젝트 퀀텀 리프라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. 이걸 통해서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 추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작년 매출이 한 7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거의 매출의 30%에 가까운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니 상당히 공격적인 계획이죠. 와, 자체 생산으로 원가 낮추고 구조조정으로 비용 줄이고 또 신시장 개척하고 이게 다 잘 되면 말씀하신 대로 2025년 말에는 총 마진 흑자 전환하고 2028년에는 완전한 수익성 달성? 이 목표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요. 근데 뭔가 좀 불안한 구석도 느껴지긴 합니다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가장 큰 위험 요인은요. 이 모든 어려운 과제들, 그러니까 수소 생산 늘리는 거, 또 대형 계약을 실제 이행으로 전환하는 거, 대규모 비용 절감 실행하는 거, 그리고 처음으로 수익성을 내는 거, 이걸 거의 동시에 다 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. 하나만 해도 사실 벅찬 일들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.
게다가 회사 스스로도 이런 대규모 수소 플란트 건설 같은 프로젝트는 경험이 좀 부족하다. 이렇게 인정했다면서요. 네, 바로 그 점이 좀 우려를 더하는 부분입니다. 경험 부족은 곧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. 지연되면 당연히 현금이 계속 나갈 테니 현금 소진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플러그 파워한테는 뭐랄까 시간이 돈 그 자체거든요. 어떻게든 빨리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시장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좀 신중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정리를 좀 해보면요. 플러그 파워는 확실히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분해 장치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있고 또 수소를 직접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아주 확실한 카드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그것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고서 아주 복잡한 실행 과제들을 다 해내야 하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외줄타기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가 바로 그 잠재력과 이 실행의 위험 사이에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3년 안에 수익성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놓인 장애물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죠. 기술 기업들이 가진 어떤 야심찬 비전하고 또 냉혹한 사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플러그 파워 같은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전지분해 장치 시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공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크게 실패한다면 이게 과연 그린 수소라는 더 큰 기술 생태계 전체가 퍼져나가는 속도나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